요새 조론 얘기 많이 들으셨죠? 조론이라는 게 사실 이혼은 너무 부담스럽고 또 같이 살자니 미치겠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겉은 조론이고 안은 별거인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조론과 관련해서 이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함께 바로 사연 이겁니다. 조론했다며 새 살림 차린 남편 어쩌죠? 자,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생각해보면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은 맞지 않는 톱니바퀴와 같았습니다. 자꾸만 어긋나고 삐그덕거려서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관계였죠. 자식들 다 키워서 출가시키고 우리 부부만 남은 썰렁한 집안을 볼 때마다 정말 갑갑하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더는 못 견딜 것 같은 어느 날 전 남편에게 조론을 선언했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뭘 해? 조론을 해? 아니 그 왜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도 많이 하는 거 그거 있잖아. 옆집 영미 엄마도 남편하고 조론하고 각각 따로 산대. 아니 그래서 지금 당신도 그걸 하고 싶다는 거야? 솔직히 자기도 나랑 이렇게 다투면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어? 우리 진택이도 다 커가지고 장가가고 이제 당신하고 나 사이에 남은 일도 없고 아유 우리 이대로 그냥 조론하자. 알았어. 그럼 당신 소원이 그렇다면 뭐 조론해 그럼. 따로 떨어져 있어 봐야 상대의 소중함을 안다 했던가요? 남편과 저 역시 조론을 시작하며 사이가 더 좋아졌습니다. 전 남편에게 수시로 반찬을 가져다 줬고 남편은 제가 사는 집에 수리할 곳이 생길 때마다 들러서 고쳐주면서 바람직한 조론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집에서 그 여자를 보기 전까진 말이죠. 어머 깜짝이야. 누구세요? 아니 저희 남편이 사는 집인데. 재용 씨 와이프. 저 재용 씨 여자친구예요. 뭐라고요? 아니 뭐 듣자니 두 분 조론하셨다면서요. 뭐 아직 호적 정리만 안 했다 뿐이지. 우리 재용 씨 말로는 뭐 거의 남남이나 다름없다고 그러던데. 대체 무슨 일이야 이거? 여보, 재용 씨, 어? 야, 당신 우리 집에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반찬 떨어졌을 때에서 내가 자기 미역 줄거리 좋아하니까 내가 그거 저물저물 묻혀서 갖고 왔건만. 아니 근데 이 여자 누구야? 어? 당신 여자친구라는데 당신 바람 피우는 거야 지금? 아 바람이라는 게 뭔 소리야? 무슨 그런 큰일 날 소리를 해? 아이고 다행이다. 그치? 아니지? 아니 바람이 아니지. 아이, 그래. 우린 서로 사랑이지, 러브지. 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아이 왜 이래? 당신이 먼저 조론하자 그랬잖아. 이미 조론해서 따로 사는데 이게 도장만 안 찍었지. 이거 우리가 남이야. 남이나 다름없어. 말 나온 김에 나랑 이혼 좀 해주라. 어? 나 우리 예인이하고 새 출발해야 돼. 우리 러브야. 진택이 아빠 정신 차려. 왜 이 양반 왜 이래 진짜. 지금 나랑 이혼하고 이 여자랑 재혼하겠다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돼. 당신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지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나 절대 이혼 못해. 그리고 나보다 더 젊고 더 이쁜 여자 안 돼. 하늘이 무너지는 게 이런 뜻일까요? 알고 보니 남편에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현재 남편은 그 여자와 재혼하고 싶다며 제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혼했으니까 남남이나 다름없다는 남편. 하지만 전 남편과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전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최근에는 난감하네. 황혼 이혼 대신에 조론 선택하는 분들이 많죠. 늘어나면서 이런 일들이 있나 봐요.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70대 부부였던 A씨와 B씨가 1년 전에 조론을 이제 했어요. 애들 다 컸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각자 좀 자기 인생 살아보자 이렇게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평소에는 따로 살다가 명절이나 아니면 가족 행사가 있다 그러면 그때 함께 모여서 뭐 이런저런 행사를 하자라고 이제 합의가 된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옆동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 집에 수시로 반찬에다가 나르고요. 아유. 또 이제 뭐 아내가 살고 있는 쪽에 무슨 일이 있다 싶으면 또 남편이 와가지고 이거저거 해결해주고 그랬단 말입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 행복하고 괜찮았던 조론 생활에 변수가 생깁니다. 바로 남편에게 여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참. 동호회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교제를 시작하면서 남편이 수시로 새로운 이 여인을 집으로 불러댔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와 가족들은 그만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겠죠. 네. 급기야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고요. 아내가 이걸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아니 우리 벌써 결혼해서 거의 남같이 지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사느니 서류 정리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혼을 한 것도 아닌데 엄연히 당신은 여전히 내 남편이고 나는 당신의 아내 아니냐. 이건 외도를 한 것이지 조론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맞서게 된 겁니다. 몇 년 전부터인가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졸혼이라는 맞아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낯설었는데 지금은 또 그 단어가 좀 익숙해졌거든요. 그만큼 상담하시면서 이런 부부들 좀 많이 보셨나요? 어때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 사례는 이제 얘기해도 좋다라고 제가 합의를 받고 지금은 네. 두 분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60대 후반이었는데요. 남편하고 아내가 한참 조론이란 단어가 유행할 때 우리도 한번 조론해보자. 그래서 아내는 경기도에 살고 남편은 서울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남편은 또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조론을 하기로 약속한 그 다음 날부터 이 남편이 다른 여자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생각했던 조론이라고 하는 게 각자 집을 얻어서 살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안부 묻고 그렇게 해피하게 만나자는 게 목적이었는데 네. 이 남편이 생전 바람을 핀 적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조론 얘기가 나오고 날짜가 정해지자 거의 이전에 알고 있던 여인하고 그냥 살림을 시작해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고요. 이 나머지 그 자녀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관련된 상담을 하느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 남편은 이제 내가 조론 후에 새롭게 만나고 같이 살게 된 이 여인하고는 헤어졌고요. 다시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상담을 1년 반을 다시 했습니다. 회복은 됐습니다만 그 과정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하. 자,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죠. 먼저 조론과 이혼 법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조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흔하게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네. 너무 친숙해진 익숙한 단어가 됐는데 우리나라 민법전 딱 펼치면요. 졸혼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없어요. 법적으로는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관계가 지금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부 그리고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이혼 이 두 가지만을 산정하고 있고 조론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 조론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자면 별거를 하는 상황인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따로 떨어져 살아보자. 에서 더 나아가서 혼인 관계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좀 종료하자는 합의가 한 스푼 담겨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부부 간의 어떤 계약의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리고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서 조론을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근데 법률상의 효과는 이 이혼과 조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혼은 부부로서의 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부부 간에서 있었던 재산 관계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혼을 하고 나면 한쪽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 같은 부분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조론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 같은 부분도 당연히 진행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부양 의무라던가 동거 의무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에서는 남편이 조론 뒤에 다른 이성을 만나고 그리고 이혼까지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내 입장에선 조론했다고 해서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는데도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조론을 들어만 봤지 그 조론이 뭔지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 방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뭐 어떤 법적인 개념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법적인 개념으로 들어와 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법률상 부부입니다. 법률상 부부이니까 부정한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주 의무가 인정이 된단 말이죠. 네. 뭐 조론이고 뭐 막 그런 걸 했다 손 별거 치더라도 어쨌든 엄연히 법률상 부부이고 이 남성이 지금 외도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남성은 유책 배우자예요. 그럼 유책 배우자가 본인이 스스로 이혼을 청구를 해서 인용을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은 만약에 본인이 이혼을 원한다고 해도 그 아내분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혼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네. 저 무슨 이게 조론 상황은 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외도한 걸로 인정이 되는군요. 외도로 인정이 될 거예요. 외도로 인정이 될 거고 왜냐면 법률상 부부니까. 네, 이혼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혼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일단은 그 예외적으로 이 부부 사이가 진짜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될 정도로 단순 일시적 동거가 아니라 완전히 해소될 정도로 파탄이 됐냐라고 보면은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뭐 고장 났을 때 어, 집에 그래서 가서 저 주고 남편이 반찬 갖다 고쳐주고 주고. 반찬 미역 그래요. 국거리 갖다 주고 한 거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생활에 비춰봤을 때 네. 그냥 동거만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아니다 우리는 조론 뭐 이런 계약도 했고 조론하기로 합의도 받고 완전히 우리 가정 생활은 파탄났어라고 주장을 법정에서 하더라도 사실상 인정받기 조금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인이 상간녀 소송을 그러게 할 상관없어. 수가 있을까요, 이게?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 조론 계약서 같은 거를 이미 작성해 둔 상태라고 해도요. 우리 법원에서는 조론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부부간에 서로 어떤 성적 성실 의무까지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조론하셨다면서요. 전 얘기 들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예요. 이렇게 소개하셨잖아요. 조론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여전히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났다고 오히려 이걸 역으로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상간녀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 내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에서는 남편과 아내 간에는 우리가 사생활을 서로 터치하지 않는다. 그렇지. 이런 부분이 조론 계약서로 남아 있었고 서로 민사상 책임 묻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담겨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사실 이 상간 상대방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500만 원 정도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었던 사례도 있어서 네.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조론 합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조론 합의서를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 남편분이 주의를 해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내가 지금 몰래 만나는 여자 혹은 걸렸지만 그 외도를 한 여자한테 위자료 이런 거를 안 묻게 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합의서에 엄청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론을 한다, 그리고 합의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향후 어떤 뭐 성적인 행위, 뭐 외도 행위 이런 거를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거 용인한다. 우리는 완전히 그냥 사랑에 있어서의 자유야. 한다. 이런 것들을 한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던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한다면 사실 500만 원보다 더 낮출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본인 간의 합의니까. 네네. 그리고 그 졸혼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법적인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향후에 어떤 막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혼을 만약에 이혼으로까지 가게 된다면 나중에 합의로 인해서 네. 혹은 뭐 법률상 재판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재산 분할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재산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조금 조론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시면은 그 법정에서 판단 시에도 되게 중요한 합의서. 자료로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강 변호사님이 조론 합의서 1, 2, 3를 좀 만들어 매뉴얼을 좀 주세요. 뭐 한다, 그러면 해가지고. 우리 조론은 여기까지 허용. 그래서 그리고 취사 선택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참. 만나고 헤어지는데도 예의가 있는 거죠. 그럼요.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